충북 청주의 생환훈련장에선 육상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가 훈련을 더욱 힘들게 할 테지만 유사시의 기상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법. 지금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비상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산속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쉽게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건 식용식물들. 교육생이 캐온 둥글레 뿌리를 하나둘 맛보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뿌리에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언제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초와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둥글레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가 올라오면서 좌우측으로 잎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은방울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끝이에요. 독초입니다. 네, 전체가 독초예요. 가끔가다 이 은방울꽃을 착각해서 드시는 사람들이 뭐냐면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토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진 은방울꽃. 잎의 모양 같은 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둥글레랑 예, 둥글레 자라는 곳에 은방울꽃이 같이 자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굴식물. 조난 상황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먹어도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건데요. 내가 찍어준 거예요. 이땐 나무가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다래나 자작나무같이 수액이 많은 나무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다래입니다, 다래. 이런 데서 나오는 물들은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겨우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이지만 위급 상황에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돼주기도 하겠죠. 어제 실습 나갔을 때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은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산악훈련은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히 비가 내릴 때 훈련은 체온 유지가 쉽지 않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장 크림이 모두 지워질 정도로 거세진 빗방울. 졸졸 흐르던 골짜기의 물은 이미 흙탕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는 생환훈련장.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교육생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생존 빨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이거 생존 빨대에서 흙탕물을 먹어보는데 지금 일부러 좀 쑥을 만들어서 물을 좀 이렇게 보이게 만든 이유는 흙탕물은 아무래도 흙이 계속 쑥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막아주면은 가라앉아요. 일단 무거운 것들이 흙탕물 같은 좀 가라앉아서 그나마 좀 위에 떠 있는 물을 마시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애초에 필터가 덜 되는 걸 마실 수가 있거든요. 생환 장구 속에 들어있는 생존 빨대. 진짜 이거 안 그냥 먹어도 돼. 여기 이게 물고 반대편에 구멍 뚫려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물에 담그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빨대로 음료수 마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라면 엄두도 못 낼 일. 하지만 교육생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흙탕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를 거쳐 세균과 박테리아를 죽이는 요오드 필터. 여기에 활성탄 필터까지 거치면 세균은 99.9% 박멸됩니다. 생존 빨대 하나가 정수하는 물의 양은 약 2,000리터. 처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생각보다 흙맛은 별로 안 나고 약간 흙향이 좀 나는데 맛은 전북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각 훈련장의 또 다른 곳에선 생환조교 하태영 하사의 산악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허만주 상사와 임기정 하사가 함께합니다. 내린 비로 인해 경사가 있는 곳은 이동이 쉽지 않은 산속.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는 것도 버거운데 길이 아닌 숲을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움직이는 교관들. 지금 길이 없네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맨 위
상당히 편한 길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길로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가장 꼭대기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래 다니지 않는 역 사면 7, 8부 능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급경사에 미끄러지는 하태영 하사. 생환교육대에 온 지 7개월이 된 하태영 하사에겐 이렇게 경사가 급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계속 미끄러지는데요. 다른 사람이 밟지 않은 곳 이런 데를 밟으란 말이야. 여기 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 그런 데 밟으니까 계속 미끄러워서 여기 옆으로 이곳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생존 훈련을 받지만 교관들에겐 이것이 일상. 변화무쌍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생존 기술을 연마해서 전수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과 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비 내릴 때 10분 정도만 하면 거의 하루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조난된 상황에서는 이런 비도 내가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세이브를 시켜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그 기축으로 해놔야 되는 거죠. 방수 기능과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생환지도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교관들. 거의 그냥 이런 것만 이용해도 물을 지금 이만큼이면 거의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물이란 말이야. 이렇게 물을 부족. 지금 계속 훈련하면서 물은 마셨어요? 아직 한 모금은. 많이 목마르겠네요. 온도가 높고 땀을 흘리면 더욱 빨리 찾아오는 탈수 증상. 비상 상황에선 제대로 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어서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 은신처를 만드는 훈련. 두 조교는 수로 위에 나무를 얹어 지붕을 만들 요량인데요. 조난 상황에서 적의 눈에 띄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환지도 2장을 엮어 빗물이 새는 것을 막을 계획. 이때 뭉친 나뭇잎을 지도로 동그랗게 감싸는 인계정 하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풀은 왜 넣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을 묶어서 당겨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재질이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줄을 묶게 되면 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단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걸 넣어줘서 끈을 묶더라도 빠져서 풀리지 않게 그런 용도로 넣어줬습니다. 일단 나도 보고.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베테랑 허만주 상사. 생환지도 이용해서 버튼 만들 때는 그렇게 안에다 만들면 얘가 공간 활용이 안 되는 거야. 네네. 지도가 그자로 좁은데 이렇게 안쪽에다 만들면 안 돼. 최대한 끝에다가 조금만 해서 볼을 작게 만들어서 당겨주는 거야. 조그맣게 만들어. 조그맣게. 이 끝부분에 최고 끝단에다가 최대한 작게. 작은 것 하나에도 연륜의 차이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나뭇가지들을 덮어 은신처를 숨기는 후배들. 겉보기엔 완벽하게 은폐된 것처럼 보이는데 허만주 상사가 보기엔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좀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런 뭐 나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어떻게 보면 또 체력과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조난된 상황에서는 뭐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뭐 수면과 이런 것들로 자기가 도피도 해야 되고 은신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의 체력을 한 번에 너무 과하게 딱 써버리거나 막 오버해서 체력을 소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죠. 자, 6조.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비가 그친 예비 조종사들의 훈련 현장. 이들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나무 한 그루가 놓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산속에서 혼자서 독공 잡고 토끼 잡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동물성 음식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애벌레도 있을 거고, 곤충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 아니면 뱀,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잡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거 지네야 지네. 지네 먹으면 큰일 나. 개미밖에 없어. 개미 나오네.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응, 여기도 있네. 그죠? 잡으세요. 탁 제껴보라니까. 여기도 있잖아, 그죠? 그죠? 자, 빨리 잡으세요. 잡으세요. 여기도 있네. 자, 빨리. 따가워 물면.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주둥이가 있어서 이렇게 또 깨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손을 잡고 이빨로 여기 탁 뜯으면 돼. 세세요. 조난자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줄 흰 점박이 꽃무늬 애벌레. 주로 썩은 나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시작. 극한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되뇌며 애벌레를 먹는 예비 조종사들. 부디 이런 순간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 실제에선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 맡을 편을 잘 못하겠는데 조금 비린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생선 비린 맛 같은? 생선도 비려서 잘 못 먹는데 이것도 비려가지고 먹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예, 이번에 먹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 옛날에 장수풍뎅이 같은 걸 키워본 적이 있어서 생김새 자체는 괜찮은데 이걸 입에 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엔 더 고난도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우토끼 한 마리씩 딱 풀어드릴 거예요. 예? 풀어줄 거라고. 예. 예.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같이. 얘를 뭐 단순히 취미생활로 뭐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얘를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사냥 우리 뭐 사냥꾼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얘를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생존 그 자체가 목표인 훈련. 평시에서의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갑니다. 빨리 가. 형 보고 있어요. 빨리 가야지. 조장 역할을 하던 김세훈 소위가 몸을 던져봅니다. 드디어 생포 성공. 동료들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조장님 면모가 섰네요 오늘. 팀원들 고생시키더니. 예. 이번엔 잘 된 것 같습니다. 닭을 잡는 동안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 교육생들은 저마다 모여 앉아 닭을 손질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쉽진 않네요. 적용이. 예, 또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잡으려다 보니까 또 마음도 약해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저에게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보는 경험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교육생들. 송진이 엉긴 소나무 가지를 불쏘시개로 생환장구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스틱을 부싯돌 삼아 불을 붙입니다. 저녁 나절 손질한 닭고기로 저녁을 대체할 생각인데요. 훈련이 시작된 아침 이후 끼니를 먹지 못한 교육생들. 제대로 된 도구 없이 나무꼬챙이에 낀 고기 덩어리가 전부인 그들의 식사. 너무 잘 드세요. 네. 어떠세요, 맛?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순살이야 순살. 순살이야 순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뼈 하나도 없어. 다 발라냈어. 닭가슴살 먹어서 맛있지 않아? 맛있어. 순살이야. 비상시에 이렇게 불을 피우고 저녁거리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일 겁니다. 예비 조종사들의 생존 훈련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12시가 훨씬 넘긴 시각에야 차가운 산바닥에 몸을 눕혀보는 교육생들.
비상 탈출 시 챙겨놓은 낙하산으로 만든 은신처가 이들의 잠자리입니다. 군화 속에서 하루 종일 혹사당한 교육생의 발 상태가 이들의 고된 하루를 말해주는 듯한데요. 아니 발이 완전 할아버지 발처럼 쭈글쭈글 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생소하고 당황스러웠던 일정이 많았던 거라서 피로도보다는 되게 멘탈적인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건 얇은 낙하산과 은박지 한 장. 그럼에도 잠은 쏟아지나 봅니다. 이른 새벽, 산속의 아침은 더욱 일찍 찾아오는데요. 2주간의 생존 훈련이 마무리되는 날, 지난 며칠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잠 잘 잤어요? 네, 어제 피곤해서 바로 눕자마자 잤습니다. 그냥 늦자마자 바로 그냥 예. 기절. 어쨌든 훈련이 지금 마무리돼가요. 예. 배운 거 좀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힘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훈련에 임하니까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산에 혼자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살아남는지도 배우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해상에서 생활 방법들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본 게 가장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조종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쉽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걸 진짜 몸속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종사 한 명을 키워내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조종사는 반드시 살아와야 한다고. 그러나 이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 순간을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생존의 비법을 전수하는 공군 상환교육대가 있습니다. 이 교육생들이 비상시에 사용되는 낙하산이나 생환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항공기에서 이젝션했다라는 소식은 꽤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표현을 안 하지만 저희 교관들은 조종사가 무사히 귀환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다들 좀 입꼬리가 올라가고 표현을 안 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이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